안녕하세요. 일치맨의 안철준입니다. 구글의 전 CEO였죠. 에릭 슈미트가 얼마 전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강연을 한 내용이 온라인에서 꽤 화제가 되었습니다. 에릭 슈미트의 성격상 그렇게 본인의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스탠포드 대학교 강연에서 본인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솔직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내용이 온라인으로 스트리밍 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스탠포드 대학교에다가 해당 원본 영상을 삭제를 요청했고 실제 원본 영상이 인터넷 유튜브상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내용을 들었고 또 다운로드도 하고 해서 이 내용이 이후에도 많이 공유가 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구글을 얘기할 때 에릭 슈미트라는 사람을 존재를 빼놓을 수 없죠. 이미 지금은 선다스 피차이가 CEO로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 에릭 슈미트는 지금 CEO를 내려놓은 상황에서도 구글에 대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또 현재 AI가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는 빅테크 체인지의 상황에서 에릭 슈미트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우리가 현재의 상황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슈미트는 AI가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죠. 에릭 슈미트도 마찬가지로 AI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 공고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이게 현실적인 위협 요소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람들 간의 어떤 상황뿐만 아니라 국가들 간에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강연에서 AI라고 하는 기술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전유물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봐도 AI 기술이라고 한 것이 몇몇 대표적인 AI 기업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AI라고 하는 것이 강대국들의 게임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관련된 기술 자원이라든지 재력이 없는 그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 경쟁에 끼어들 기회조차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편차, 어떤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고 있는 건데요. AI가 모든 사람들과 사회를 더 공평하게 만들기보다는 이런 상황들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에릭 슈미트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AI가 발전되면서 또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AI 반도체 칩 쪽이죠. 이런 제조업이 실제로 발전하면서 또 고용 효과라든지 또 기타 산업들이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관련된 반도체 제조 공정에 들어가 보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공장화 또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AI의 발전에 따라서 반도체 공정이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력 고용 창출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업이 다 AI로 대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에릭 슈미트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판단이 여하튼 결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인간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AI가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AI를 어떻게 도구화해서 잘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사람들 간의 어떤 경쟁력도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두로 넘어가 볼까요? 구글이 왜 AI의 산업 기술 테크에서 좀 뒤처져 보이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솔직하게 에릭 슈미트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영상이 삭제된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 많습니다. 에릭 슈미트는 구글이 AI 분야에서 현재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의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릭 슈미트는 직원들이 워라밸을 너무 중시하는 그런 기업 문화가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과 어떤 치열함보다는 너무 느긋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워라밸이 더 중요하게 여긴 결과 실제 오픈 AI라든지 또 엔트로픽이라든지 이런 경쟁자들에 대비해서 AI 관련된 기술이 구글이 뒤처지게 되었다라고 현실 상황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CEO로 있었던 그 회사죠. 구글의 어떤 문제인식을 기업 문화로 이야기한 부분, 이 발언이 좀 문제가 되었고요. AI 기술에서 예전의 우위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구글의 분위기, 이런 상황이 못내 마땅치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는 이 강연에서 유럽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또 얘기를 했는데요. 유럽 본부가 위치한 브뤼셀이 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AI 규제법이 유럽 EU에서 시행을 했죠. 자, 이런 상황들이 실제 기술들의 발전과 혁신을 막을 것이다라고 에릭 슈미트는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중에서 주목하고 있는 AI 기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에릭 슈미트의 의견은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하는 포인트에 있었습니다.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을 했는데요. 보통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텍스트의 양이 정해져 있죠. 이게 크면 클수록 좋은 건데 더 큰 컨텍스트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AI가 동시에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하고 더 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보다 정확하고 좀 더 의미 있는 응답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개의 토큰이 동시에 입력 가능한 컨텍스트 윈도우를 만약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책이라든지 어떤 기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때려 넣고 여기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끄집어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정말로 AI가 정말로 효과적인 비서로서 동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개인 비서가 되는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봤는데요. AI 에이전트가 요즘 화두이죠. 결국은 이 AI 에이전트가 개인 비서처럼 복잡한 작업을 자율적으로 처리하거나 또 개인적인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 변화가 자본과 전문성을 가진 몇몇 기업에 의해서 주도될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런 격차가 계속 유지되고 더 벌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AI 에이전트 영역 역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AI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에릭 슈미트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협과 또 우려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에릭 슈미트는 엔비디아가 AI 하드웨어 분야에서 막강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여전히 한 번 더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AI의 많은 부분이 앞으로도 엔비디아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견을 했는데요. AMD라든지 인텔 이런 회사들이 아직도 도전하고 있지만 사실 요즘 인텔 분위기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여하튼 당분간은 엔비디아의 아성을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24년도 2분기 매출 실적을 발표했는데 사상 최초로 3천억 불이 넘었다고 하고요. 또 작년 동기 대비 무려 122%나 성장한 그런 레코드입니다. AI 시대의 독보적인 기술 우위를 점한 게 바로 엔비디아, 이런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제조하고 만드는 엔비디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근에 또 엔비디아의 독점 규제법이 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주가가 확 떨어지기도 했는데 아무튼 앞으로 또 엔비디아의 상황들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긴 하죠. 그리고 오픈소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에릭 슈미트는 오픈소스 기술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지원하는 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글도 이 오픈소스의 덕을 힘입은 바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AI 분야에서는 이런 오픈소스의 테크놀로지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I 산업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투자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투자한 프랑스의 AI 기업이죠. 미스트랄도 현재는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 폐쇄형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오직 메타, 라마 정도만이 오픈소스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다. 다른 오픈소스 진영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볼까요? 에릭 슈미트의 이 스탠포드 대학 강의를 정리해보면 에릭 슈미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솔직한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냉정한 시선으로 AI 산업을 분석하고 있는 측면이 좀 강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결국 AI 기술이 몇몇 소수의 기업들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분명히 AI를 통해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빈부의 차를 더 벌어지게 만들 것이 거의 확실시하다.
기존의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시인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19세기 러다이티 운동 같은 것들을 정말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현재 시점에서는 AI의 이런 발전과 또 혁신의 방향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어떻게든 이 AI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 기동력, 그 힘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개인이든 기업이든 말입니다. 자, 앞으로의 경쟁력은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AI를 못 쓰는 사람과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 이렇게 말이죠. 에릭 슈미트는 CEO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의 영향력을 아직도 미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AI에 관련된 그의 흥미로운 관점이 AI 시대를 이해하고 또 바라보고 또 스스로를 준비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츠맨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츠맨의 안철준이었습니다.